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적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16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파피님이 열. 열어. 네,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케이님께서 네. 문 열어주이소 휴일이라서 요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휴일에 3% 본다고 많이 놀라시는데 저희는 사실 예능이니까 정통 3%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능이니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초강세 시장도 즐겨야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너네가. 네, 외국인들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근데 또 항상 아쉬워. 어떤 점이? 오늘 아니, 괜찮지 않아요? 이 7자 정도면? 보면 뭐가 뭐 안 돼? 7자 보면 7자 보면 뭐 어디 덧나? 2698 2698.85. 아직 9분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직 9분 남았잖아요. 영차 열심히 한번 끌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약속의 2시. 어김없습니다. 네. 진짜. 약속의 9시 반, 약속의 2시. 9시 반부터 떨어지고 2시부터 또 오르고. 오늘은 진짜 시장이 전반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오늘 이제 좀 아침에 열심히 아쉽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외국인 현물 들어왔습니다. 1조 1천억. 와. 그다음 선물 7,300억. 이렇게 들어와야죠. 2%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계 외국인이 어떻게든 좀 안 올려 보려고 애를 썼으나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방향성을 좀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거 노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딱 생각한 밴드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 밴드를 처음에는 19만 2천 원에서 여기까지 잡아놨었는데 제가 2, 3일 전에 20만 원까지는 하이닉스 상방 높여놔서 딱 차트가 거기 딱 박혀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딱 8만 원 딱 찍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 라인까지 다 와서 이제 도망가자. 아니죠. 이제 좀 힘들게 담아 넣은 부분은 좀 이제 현금화를 해도 충분하다. 요 그 정도면. 뜻이잖아. 도망가자. 아니죠. 추가로 산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자. 왜냐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챙겨가자. 그렇죠. 이렇게 또 좋을 때 챙겨가는 게 맞고 또 모든 물량을 다 이제 고점에서 팔려고 하면은 항상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맞아요. 또 그러다 또 떨어지면은 그때 그 현금화 해놨던 그 돈이 맞아. 또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이러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 482종목 하락이 398종목이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873 하락이 712. 그렇네. 그럼 이러면 오늘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반도체 안 갖고 있고 외국인 수급 센 거 안 갖고 있으면 짜증난다. 증시 또 엄청 올라가는데 내 것도 안 움직이네. 아까 있었어요 댓글. 그래요? 시장은 잘 가는데 내 어허. 거는 왜 안 갔지? 이러고 네.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 결국엔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역시나 좀 약간 기술주 위주로 들어와 버리게 되고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하니까 또 소외가 오면은 여기서 또 현타가 와요. 그래서 좀 증시가 좋기는 좋지만 좀 소외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 니케이가 3.6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2%가 오르긴 했지만 장 초반에 사실 선물 베이스로 이렇게 올라갔고 야간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온전히 반영이 되면은 1% 이상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기조로 보면 2%보다 또 좀 더 올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덜 오른 감이 오늘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잘했죠. 이제 공포에
잘 이제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 배팅하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이제 팔면서 좀 축제 분위기, 좀 챙길 건 좀 챙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좀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1358원으로 됐고, 엔달러 149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엔캐리는 이제 뭐 당분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금이랑 은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금, 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뭐 일부 과한 거는 뭐 차시를 할 수도 있는 네. 상태가 되긴 됐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2715. 2715. 121선의 안착을 빨리 하면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잠깐 쉴 수도 있고요. 일단 28일 FOMC 미팅 FOMC 때 그 저기 잭슨 홀. 엔비디아 그 실적 나오는 거랑 28일? 그 전에 잭슨 홀 미팅 때까지 어떤 게 추가적으로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게 있나요? 잭슨홀. 아주 대단한 건 없어요. 아, 네, 대충 잭슨홀, 알았어요. 잭슨홀. 22일. 잭슨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보칠님께서 네. 와 명민준 오늘 진짜 예쁘다. 데니안 왜 쳐다보신 거죠? 뭐가 잘 몰라서. 뭐가 예쁘다는지 잘 몰라. 아니 샷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시면은 예뻐서. 데니안님께서 민준이 오늘 형 민준 씨 단추 안경이 하나만. 예쁘네요. 안경. 안경이 이쁘죠? 안경이 예쁘네. 누나가 그 콸콸콸해서 그 시브라 해가지고 센시브레도 자꾸 센시브레 그러잖아. 센시브레 이러면서 명칭을 바꾸셔도 괜찮겠네요. 센시블랜드 자꾸 센시브레 이러잖아. 멋있다. 이것 때문에 멋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것 때문에 괜찮습니다. 데니아님이 민준이 형 단추 하나만 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만 더 풀으라는 거예요? 오, 속살. 아니, 제발. 아니 내가 뭐 오늘 뭐 벗고 공작새예요? 다니니까 내가 공작새예요? 그렇게 토할 거왜 기침을 떠왔어? 죄송합니다. 다들 싫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8,000분 안 되면은 광고합니다. 8,000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광고 듣기 싫으시면 8,000분 모아세요. 알겠죠? 그럼 광고 나갑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주는 분위기 확실히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굳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더 높이 바라봐도 되는 건지. 왜냐면 주말이 또 껴있으니까 주말에 항상 불안해.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이면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연휴로 아예 써버리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월요일에 또 변동수가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때요? 놀러 가서 또 HTS 봅니다. HTS. 네. 그래서 상관없다?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올라간다고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어요. 엔비디아는 사실 그 최고점 올라갔을 때 이후에 좀 눌려 있다가 거기서 빠진 걸로 보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면서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하면서 AI에 대한 고점론에 대한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어떻게 해소해지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또 쉬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좀 정리를 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물량을 늘려놨다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20%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 실현 한번 해볼 수 있죠. 다 팔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 만큼만 다시 팔자고 하는 건데 그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네. 분위기는 좋고 단기간으로 좀 우리가 묵직하게 봤었던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미국장에서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더 상승 쪽으로 바라보자. 긍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상승 쪽으로 열어두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근데 자꾸 전효민 형님이 28분부터 땡땡땡을 쳐주고 계시네. 네, 준비. 자, 29분 지금 몇 초 준비.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비슷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더 올랐는데 네. 일본하고 저기 대만장이 오른 거하고 아직 7월 16일 날 고점 대비 내려간 거 대비했을 때는 룸은 더 있어요. 기술적으로 더 룸이 있는데 단기에 오른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길 거기 때문에 공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특별히 나올 거는 미국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슈를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는 뭐가 있나 없는 것 잘 같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금요일장 결국 2% 넘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땡땡땡 많은 분들이 해주고 땡땡땡. 계십니다. 우리 HG송님께서 탈감님께서 JY5님께서 권종근 리세슌 윤상빈님. 윤상빈님, 제니초이, 상빈이 형 요즘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몇 같습니다. 나노초 늦어요. 네. 네, 그래서 단추추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PD님도 딩동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감 지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 로템 안 팔았습니다. 로템은 네,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2697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아니요. 2697. 97, 2697.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떨어지네. 1.99가 뭡니까? 1.9가 뭐야? 요건 아쉽네. 1.99. 왜 이렇게 뭐야? 뭔가 왜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죠? 감질맛 장세 감질만 나네. 멘트가 아주. 터키 아이스크림 장세. 네. 아이스크림 장세. 요즘 말이 꼬이지.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수급은 아직 집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지수는 1.99로 조금 아쉽죠. 약간 진짜 이렇게 우리 그때도 기억나시죠? 2,900 직전에서 착한 7포인트? 2,886. 한 10포인트? 클로징 기록은 기록. 대충 막 이렇게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됐는데 그거 안 올라가지고 또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700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됐죠. 좋겠죠. 예,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고요. 외국인 현물은 1조 2천억으로 좀 늘었네요. 그래서 현물을 조금 더 담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찍힐 거고 그 기타 부분에서도 오늘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간 쪽이 있거든요. 그쪽들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2%도 감지덕지죠. 맞아요. 그리고 2,700선 위에서 좀 올라가줘서 아까 김정현 본부장님 말씀대로 2715 여기에 빨리 안착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 2715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레벨업 이렇게 생각할 수가 기술적 있는 분석하는데 120선이 그 정도는 121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0. 뭐 이거 반나절이면 1% 오르죠. 아니고. 반나절이면. 근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시황 보면서 네, 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코멘트. 코멘트? 전반적으로 앞에서 다 봤으니까. 좋았다. 수급도 좋았다. 내려간 게 아마 음식료 정도밖에 없었지 않아 싶은데. 음식료, 철강, 뭐 비철. 2차 전지 조금 게임. 게임. 고은용 게임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아까 하락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뭐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뭐 빅텍, 퍼스텍, 카이, 캔코아 이런 것들. 식품도 누가 많이 담았을까 이런 생각. 빙그레 12% 떨어졌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적 안 좋았을 거야. 아마. 그런 거 보면 이게 웬만한 거는 다 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법한 거는 좀 다 많이 오른 것 그래도 같아서 올라줬는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의 수로만 보면 정량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성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쪽 산업군들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요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엄청 빠질 땐 다 두들겨 맞았는데 또 올라갈 때는 내 거 빼고 올라가니까 이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게 변동이 없으면 내가 얻어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계좌를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되게 기분 나쁜 시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하신 시황 쭉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반적인 산업군들이 좋았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변압기, 자동차, 금융주, 화장품, 엠폭스, 코로나, 바이오 등등등등등등 뭐 되게 많은 산업군들이 움직였고요. 일단 단연 주도했었던 거는 반도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변압기도 좀 많이 올랐고 현대기아가 되게 많이 눌려 있었어요. 네. 오늘 조금 힘을 좀 내줬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증권주 쪽에서 특히나 또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화장품은 이제 울타, 얼티, 울타? 네, 뭐 발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뭐 붐 하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엠폭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변형이 확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처음에 또 올라가서 진단 키트가 진짜 심각하긴 하나 보다. 왜냐면 보험 등재가 됐거든요. 네. 그걸로 올라가나 했더니만 원숭이 두창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유한양의 모멘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유한양에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엠폭스 원숭이 두창 이런 거는 뭐 뉴스가 있는 거예요? 나 주변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요 뉴스 원숭이 있어요. 두창? 그거 갖고 왔어요. 스웨덴에서 엠폭스 변종 첫 확진. 스웨덴? 이거 이따가 스웨덴은 언제 우리나라 쪽 이케아 우리나라로 아니야? 언제 오지? 스웨덴. 이케아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엠폭스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죠. 있었죠. 있어요. 있었어. 근데 되게 소수고 금방 치료를 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WHO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거 동성애가 걸리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걸리는 거지. 아프리카 돌아다니면 걸립니다. 야, 조심해야 돼. 진짜요?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그쪽에서 시작한 실제로 거 맞아. 걸렸어요. 변자나 변종 엠폭스가 발병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이 됐또 나오잖아요. 이 기사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프리카 아니에요. TV 아니고. 네. 아프리카 TV. 그럼요. 그래요. 기사 저 연합 들고 왔어요. 원숭이 두창. 근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있는 건 아니고 테마로 그냥 그쵸. 네.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맞아. 한 번씩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유럽에서 퍼지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지금 문제인데 원숭이 두창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네요. 네. 맞아요? 맞네. 맞아요. 맞나 보다. 맞죠. 그 아프리카 농촌과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인데 여기 갔다 오시면 이제 걸려가지고 쫙 진짜? 퍼진다라고 네. 하네요. 아프리카 가면 안 돼요. 동성애랑 상관이 없나 보네. 다 그쪽으로 엮지 아니 나는 마세요. 그렇게 봤어. 그래서 폭스는 민트라 그러던데 폭스련이라고. 기름 나온 상 폭스련이라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 또 올랐고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희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야 너네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추천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안 좋다 그러고 너네처럼 방송하기 쉬운 게 어딨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네. 자 잘못된 거는 저희는 다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욕을 좋다. 바가지로 먹잖아요. 네. 자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어요? 삼성전자 한 2% 정도 올라갈 때 아유 삼성전자 뭐 3, 4% 가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3에서 4% 사이. 3.9% 상승.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입장입니다. 좋은 입장입니다. 3.4%로 하셔서 네, 3.9%. 3.9%.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8% 올랐어. 8% 빠져 있어요. 고점에서 7월 16일 대비했을 때. 7월 16일 대비해서. 많이 그 올랐네. 미국이 그 S&P 500하고 나스닥이 2% 4% 빠진 상태고 반도체가 10% 빠진 상태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4% 올라가서 아까 지금 8% 정도 그쵸? 8% 네. 빠진 거니까 그래도 시장보다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 약간 낮은 거니까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죠. 하이닉스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7%였나? 7%. 네, 그렇게 올라가서 아마 고점 대비 13% 빠졌을 겁니다. 네. 여전히. 그래서 아웃퍼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론이 1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그 미국의 카운터파트 대비했을 때 반도체보다는 아웃퍼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반도체 논란과 실적과 엔비디아가 받쳐주면은 이제 그 갭을 더 좁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갭에서 스트러글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많이 오른 거는 일본하고 대만 쪽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쫓아갔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벌써 20만 원 바로 코앞 가죠. 네, 19만 9,700원. 삼성전자는 8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8만 이제 200원. 그 경기 침체에는 완전히 없었어요. 삼성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 이슈는 완전히 없었어요.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요. 근데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많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은 이 삼성전자 시점 말고 어저께 그저께 그 소부장 업체에서 네, 실적 네, 나온 게 네. 있는 것이 대충 보니까 한 70%는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아,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게 단순히 이제 미국장에 올라서 소부장에 오른 것뿐만 아니고 미국장에 올라서 미국의 필반이 올라가서 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게 우리 8월 15일 날 쉴 때 어저께 그저께 사이였잖아요. 실적들이 잘 나왔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추동을 더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갭을 메우는 거 플러스 실적이 좀 실적 잘 나왔네. 그러니까 좀 더 가. 이렇게 가서 오늘 뭐 또 오른 게 있죠. 전체적으로 그 AI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도 마찬가지고.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 질문은 뭐였냐? 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반등을 보여줬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고점 트라이를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별개로 고점 트라이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엔비디아 있습니까? 고점이 얼마였지? 얼마였어요? 주주 알잖아. 135? 140. 잠시만 기다리세요. 140까지 갔나? 어쨌든 그 정도. 이거 봐야지 알지. 이제 저번에 어저께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30배 줬을 때 106불이었고 40배 줬을 때 141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딱 이제 밑에서 올라와서 딱 중간쯤 온 거잖아요. 지금 120불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삼성전자도 중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이 86,000원이나 7,000원이었거든. 저점이 7만 원이었거든요. 우리 딱 중간에 온 거지.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사실은 다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속도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아직 멀었죠. 고점이 24만 원인가 하니까 아직 밑에부터는 한 20%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반도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더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엔비디아 쪽에 가깝게 이렇게 우빙하는 건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가깝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라는 거에 대한 거 그 플러스 요소가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숨어 있거든요. 안 나면 그건 나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반도체 이익에 가는 건데 그 마이크론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는 가면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고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갈 룸이 더 많은 거고 아니야 그 반도체 고점은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같이 가갖고 덜 가면서 옆으로 흐를 수 있죠. 20만 원 넘는 게 스트러글이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나와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위에 볼 수 있다. 하이닉스가 뭐 7조 정도의 네. 3분기 보고 있는데 뭐 이를 들어 3분기 실적이 뭐 오늘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는데 뭐 8조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같은 그 정도의 그 이익의 그 증가 폭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셀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상승 섹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보노님한테도. 저 중에서 궁금한 거 상승 섹터 있으면은 변압기? 변압기. 변압기 한번 갈까? 네. 아니면 자동차 갈까? 둘 다 아, 쓰죠. 둘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둘다 좋아요. 네. 어. 저 형도. 그럼 변압기 자동차 보노님이 봤을 때 조금 더 코멘트가 필요한 거 섹터는? 저는 변압기가 반도체가 가야 가는지 아니면 따로도 움직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따로도 갈 수 있어요. 따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반도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고르면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왜냐면 제가 이제 제 거 노트에 적어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 쫙 봤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오늘 말고 그 이전에 반도체랑 자동차 두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장사가 잘하는 산업군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회복이 너무 안 된 게 자동차랑 반도체였었거든요. 뭐 반도체야 당연히 미국장에서 반등 나오면 가장 빠르게 될 거고, 일단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1등에다가 전 세계에서 1등도 했거든요.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을. 막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완전 버리지 않는 이상 요 정도 빠져서 좀 이렇게 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또 배팅이 들어가 볼 만한 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고수들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게? 차트 변압기. 한번 보여주세요. 변압기. 네, 추세가 이렇게 한 번도 깨지 않던 라인이 깨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온 다음에 이 박스 만들어 놓을 때는 요때는 정말 마의 경지예요. 와, 나 도전하고 싶네. 이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야. 저거는 시장이 빠져서 어쩔 수 없는 그 이탈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왜냐면 여기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요거 떨어지면은 침 흘리는 사람들 많아서 요까지 안 낍니다. 깨졌다라는 것은 그런 매수 심리가 일부분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그걸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엄청난 수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 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거는 힘들다. 왜? 언제든지 던질 수, 여기 있는 사람들 물량 엄청 많죠. 이거 언제든지 집어 던질 수 있거든요. 그 던졌을 때 대피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스탑로스 안 걸어놓으면은 안 돼요. 절대 못 도망갑니다. 물려요. 거의 물리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고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 좀 추세를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기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압기는 난이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트라이 50%님께서 네. 민준 앵커 여기 댓글 적으면 농담들은 잘 읽어주면서 진지한 질문은 읽어주지 않네요. 두 분 전문가가 한 달 전까지는 반도체가 원픽이었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시는데 왜 뷰가 바뀌신 건가요? 자, 이거 답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는데 뷰 바뀐 것도 나도 내가 외우겠다. 한 달 만에 들어오셨어요.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앞뒤로 방송을 찾아보시면 네. 그 바뀔 때마다 두 분이 욕 바가지로 먹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아실 보실 수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다시 안 꺼내는 거예요. 설명이 이미 충분히 돼서. 네. 그래서 방송을 다시 돌려보게 하시면 조금 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또 설명하면 재탕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락 섹터로 갑니다. 네, 하락은 뭐 단연 음식료가 오늘 하방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주, 그리고 게임주, 웹툰, 뭐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윗단에 있던 것들이 좀 나머지가 쉬어갈 때 강세 흐름들을 그래도 은근슬쩍, 얘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였던 건데 요 차익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저쪽으로 슝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는 뭐 데이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농심이 일단 안 좋게 나왔던 걸로. 실적이? 네. 네, 안 좋게 근데 나왔어요. 삼양은 엄청 잘 영업이 나왔잖아요. 2배 나왔잖아요. 걔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빙그레는 안 나왔어요. 그 식음료가 저거 떨어진 거 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꺾이긴 꺾였다. 왜냐면 삼양도 실적 잘 나왔는데 1, 2%밖에 못 가고 오히려 실적 안 나온 애들은 12% 빠지고 이러니까 식품이 괜찮을까? 마법의 단어 선반영. 선반영. 다 도망차랑 해결되네요. 똑같은 도망차랑 동의어죠? 그러니까 그 맞아. 선반영. 음식료는 좀 이렇게 사실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긴 하는데 그 기조보다 주가 추이가 굉장히 빠르다고는 올라갈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올라갈 때 좀 이렇게 광기 어린 수급이 있었어요. 왜냐면 리포트도 워낙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상한가만 하니까.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진짜 한번 타보자 약간 이랬던 거고, 또 그 열기가 식고 나면은 항상 광기 뒤엔 뭐가 남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점검하는 또 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식품 그렇고 하락도 뭐 있었죠? 전쟁도 있었는데 전쟁은 그럼 이슈 이제 거의 신경 안 써도 된다예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기보다는 저는 미국이 이 정도면은 진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지금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잭슨홀 좋은 얘기 나오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대선 전에 살릴 수 있는 마지막 9월, 10월 정도가 될 텐데, 전쟁 나면은 금융시장이 좋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다 보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좋지 않았던 얘기지만 쌍둥이 빌딩 그때도 미국이 진짜 완전 도니까 다들 막 자기 먼저 막 다 서명 발표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더 확전이 되기에는 뭔가 큰 또 다른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국제유가도 굉장히 좀 크게 더 들썩거려야 되는데,
뭐 그런 기조가 있었으면 이미 90불 넘겼어요. 근데 90불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상승 섹터에 화장품 있었나요? 있었어요. 화장품? 네. 아니 왜냐면 양말님께서 버피동이 불닭 최애라고 인스타 챌린지 하면 오. 3배 오를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울타뷰티도 버핏이 울타뷰티. 조금 담았더니만 담았다고. 오늘 아주 불 10몇%. 뿜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식품도 버핏이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있으세요? 버핏이 애플 팔고 현금 많이 하고 아까도 그랬지만 화장품. 그게 기본적으로 6월달 그 데이터잖아요. 네. 7월, 8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또 바뀌었을 수가 있다. 이건 분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보고하는 게 아니고. 네. 분기 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울타뷰티를 얼마만큼 갖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금융 계산해 봐야 되고, 그 애플도 미리 다 판 거 아니에요? 반쯤 리스크해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반은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것도 그걸 지나치게 나쁘게 보면 안 되듯이 마치 울타뷰티도 원래 얼마나 살지 모르는 거고 7, 8월 달에 지금 내려갔을 때 안 사고 높았을 때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 아침에 알 수가 새벽에 없습니다. 나오는 그 메타박 팀장님이 그 네. 얘기 하더라고요.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4억 주 가지고 있는데 다 나와, 4억 주. 애플도 똑같이 4억 주를 남겨놨더라. 맞아요. 그 뜻이 상징적으로 코카콜라처럼 평생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 플러스 현금을 많이 확보한 건 후계자인 그렉한테 요 현금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라고 넘겨주고 싶어서 현금을 많이 쟁여놓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이게 하더라고요. 교수 중에서 미국에서도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를 주로 또. 버핏만? 그래요? 버크셔 그거 저기 그 누구죠? 버크셔 개론.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그거 팔고 다시고 하면은 그게 어떨 거고 어떻게 그런 거기서 네. 분석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한 그 연구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그럼 나중에 뭐 2개월 뒤에 또 쳐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박종훈 의미 없다. 박정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면 쫄깃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지. 네. 순간 0.1초 동안 눈으로 욕하셨어. 이 새끼 봐라. 날 또 죽이려고. 눈으로 욕하셨습니다. 누가 샀다고 저는 해가지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제 왕창 사갖고 신고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에 샀다. 뭐 그분도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더라도 일주일 뒤에 오르고 내리고 모르잖아요. 그쵸? 네. 한 달 한 분기 묶일 수도 있는 판인데 그 다른 쪽에서 뭐 몇 개월 전에 산 거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너무 많이 두는 건 그렇다. 그 주식이 왜 이렇게 맞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sek터 하창원 본부장님 더 추가적으로 볼 섹터 있을까요? 여행 관련주, 웹툰, 게임, 전쟁. 게임 여행. 게임은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올라갈 때도 또 얘기를 몇 번 했었어서 네, 뭐 게임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이렇게 수익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게임스컴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뭐 이제 후기가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호평이 나오면 또 기사 쏟아지면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주는 국내 외에 이제 해외의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MMORPG나 이런 것들은 재미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콘솔 쪽에서 강한 기업이라든지 또 기존의 게임이 잘 되면서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요 정도로 추리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좀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해놓고 그런 흐름들로 가면 이제 같이 편승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안 가면 이제 뭐 그냥 과감하게. 공부 잘했다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국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오전에 이제 제가 MMORPG의 시대는 갔다 이런 기사를 네네. 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금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엔님께서 여행은 대만하고 일본 지진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뭐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영향도 수도 있지. 있긴 하겠죠. 지진 때문에 글쎄요. 지진 때문에라고 관심 없어. 하기에는 근데 지진 때문에 일본에 가려고 했던 사람도 여행지를 바꾸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행을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행선지를 바꾸잖아요. 그죠, 맞네. 그럼 하나하나 모두 투어는 나쁠 게 없죠. 그렇네.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 그래서 요즘에 대만이랑 대만도 근데 많이 가는데 대만도
지진 났. 아는 작가 이제 오늘 갔는데 큰일 났네. 어. 비행기에서 잘 피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했으니까 그 영향이 오늘 있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면 모르지. 어. 이게 사실은 큰 피해가 아니면 내가 그러잖아요. 6점 몇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거지만은 엄청난 거죠.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내성이 있기 때문에. 내성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동쪽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쪽은 아니라고 또 알려지기도 해서. 그럼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STX 엔진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영. 아무래도 뭐 이제 버핏형이 또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리브영 이런 것들 좀 기대감이 생겼겠죠. 뭐 물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만 그래서 CJ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오늘 이런 것도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뭐 여전히 의견 괜찮다. 그다음에 키움증권이 35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했고요. LS가 실적 컨센 상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나 이런 것도 변함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심과 빙그레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을 했죠. 좀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매수 의견 또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매도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또 목표 주가 하향들이 나오면서 좀 크게 빠졌고 유라클이라는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죠.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요. NKM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두 개 분기만에 영업이 흑자 소식이 있었고 뭐 ST팜 같은 종목도 한 전체 작년 매출 대비 한 30% 정도 이상의 공급 계약이 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는 저 올리브영역 다른 데서 방송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 성수에. 성수에 바뀌었잖아요. 네. CJ 올리브영역 이름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사는 게 꽤 싸더라고요. 써요? 역 사는 게 싸던데? 얼마예요? 껌값이라고 13억. 자기한테. 13억? 성수 3년 동안. 3년 동안. 3년밖에 안 해줘요? 그 3년하고 다시 경매를 다시 한대요. 아. 근데 여의나루역이 유진투자증권 거잖아요. 그 여의나루 가로치고 유진투자증권역. 그게 2억 3천인가 그렇대요. 얼마 안 하지? 그럼 여의도도 6억인가? 2억인가? 여의도 3% 3% 클로징벨 TV역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 하면은 좋을 것 3% 같아요. 클로징벨 1년이야? 3년. 괜찮다. 3년. 네. 근데 유찰된 데 있는 거 보니까 유찰된 데 그 있다. 교통공사에서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냥 알아서 하나 봐.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주 비싸진 않다. 뭐 금융이라 이거죠. 우리가 17만 좀 모아서 클로징벨역으로 하나 클로징벨역 괜찮다. 우와. 개소리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로 가보죠. 네. 뉴스 첫 번째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엠폭스 변종 첫 확진 관련된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장사 잘하는 집이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8만 원 돌파했고 20만 원 근접했고 한미반도체도 급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들 급등이 나오니까 국내 반도체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추가적인 회복 기조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묘역은 공짜로 홍보가 된다고. 있지 않아요? 동묘 역 없어요? 네, 동묘 앞역 있지 않나요? 동묘 앞역. 여기 돈 있어. 안 여기 돼도. 있어요. 코산. 와, 있어요. 역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다음 거는 변압기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전동화 수요에 관련된 부분 내에서의 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기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거 좋은 얘기죠, 변압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는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뭐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게 최근에 오늘도 동국 SNC 이런 거 거의 10% 올라갔다 좀 눌리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이 일단은 좀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 관련돼서도 또 변압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벤트는 계속 부각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제하고도 노후 변압기 교체, 재생에너지 증가 뭐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기간이 기니까 또 요거 보시고 또 너무 단기간에 와 배팅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고수의 영역이다. 좋은 내용은 나와도 막 뛰어들지는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거는 금융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지속.
밸류업이 또 최근에 얘기가 별로 없죠. 정부 막 정책이나 이런 거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들은 열심히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에서도 이제 실적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 뭐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열심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키움증권도 오늘 이제 또 자사주 취득, 또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서 증권주들이 아마 하반기 때는 만약에 증시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농사를 잘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주나 기타 이제 은행주보다는 훨씬 더 이런 환원을 하는데 유리한 포지션에 있을 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뭐지 블룸버그 글로벌 재벌 순위 네. 나왔는데 메리츠 회장님이 돈이 엄청 많더만요. 조정호 회장이 메리츠 저게 본인 거래요. 50%가 자기 거라던데. 50% 몇 프로? 진짜? 네. 그래서 이재용 다음인가 순위던데. 몰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진그룹에서 그치. 막내인데 막내 맞아요. 한진증권인가 뭐 줬다가 맞아요. 저거를 메리츠로 아주 옛날 바꿨다고. 일이지. 근데 다 저게 자기 거라고. 하지만 팔면 반은 정부 겁니다. 그래요? 왜요?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지. 팔 일 없지 저 사람은. 저 글로벌 재벌 순인데 뭐. 오케이 메리츠 그러니까 밸류. 소득세를 왕창 하고 네. 상속세를 확 줄이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결국은 스웨덴인가 어느가 다 정확히 알아도 북유럽 어디 나는데 거기는 소득세가 75%거든요. 소득세가 세를 75%요? 70%를 낸다고요? 75%. 벌어서? 네. 아마 제일 낮은 게 55%일 거예요.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 그 저기서 20년 전에 제가 출장 갔을 때 펀드 매니저 너 얼마냐? 공산주의 아니에요? 최악 아니에요? 최악. 응? 최악. 근데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뭐 지금 뭐 모든 게 다 공짜거든. 모든 게 다 공짜야 대부분의 경우가. 대신에 엄청난 근데 그래도 비즈니스 안트로프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얻는 거는 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크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 상속세가 내가 어느 하나 없어. 북유럽처럼 없거나 10%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이. 보통 사람들 사업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다 대주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해주는 거고 하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키워주려서 자기가 부를 해가지고 키운 거는 그걸 안 뺏어가겠다는 거거든. 우리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50% 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어. 다릅니다. 덴마크 제일 낮은 사람이 52%가 55%입니다. 너무 다르다. 네. 우리도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자원 같은 게 많으면 굉장히 좋은데 누가 어디서 뭐 치킨 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겠다. 그래서 교보생명이 여러분께 치킨과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네. 북유럽 같은 기업, 북유럽 교보생명. 같은 상황, 교보생명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개와 BHC 뿌링클 300개를 그것도 북유럽스럽게 네. 콜라와 함께 우와. 여러분께 드리게 됐습니다. 우와. 3,300개. 요거를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구독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채널 구독하시고요. 거기 인증하시면은 3,300개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프로님이랑 박병창 이사님이 분기마다 좋은 컨텐츠 찍어서 아이디어 공유해주고 계시고요. 이 당첨자는 8월 20일 화요일 날에 고정 댓글로 진행을 해서 공개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5일부터 16일까지니까 여러분 구독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가세요. 저도 지금 동접자 수를 보고 있었는데 네. 8,000이 안 돼? 네, 7,970에서 딱 코스피 지수처럼 아쉽게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또 보고 있었어요. 네. 8,000 됐으면 난 안 하지 이거. 자, 알겠습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요거 유튜브 구독하고 3,300개 커피와 치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더 있을까요? 아니면 한마디 갈까요? 한마디 가야 됩니다. 네. 네. 드세요. 네. 어이구 홍삼. 홍삼 안 보여요, 안 보여. 들어주세요. 들몰 홍삼, 길가 홍삼이요?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 광고예요, 이것도. 네. 오늘 한번 이쪽 갔다 올까요? 김장근 본부장님? 먼저 하시죠. 오케이. 네. 형 홍삼 먹고 있어요. 목이 아프니까. 자, 김장근 본부장님 오늘 어쨌든 네. 금요일까지 굉장히 반등을 제대로 시원하게 해줘서 매우
자신감이 생겼던 네.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뭐가 될까요? 오늘의 한마디. 아까 아침에 오늘의 한마디 뭐 해주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뭐 분위기 좋은데 네. 할까 없을 것 분위기 같아요. 좋은 걸로 분위기 별로 해주세요. 안 좋을 때 할게요. 네. 네. 요거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마디. 한마디. 그거 아니죠. 어떤 한마디일까요? 네. 우와! 너무 좋아요. 이거 뭐지? 사과, 애플 가졌습니다. 아오리. 근데 애플이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초록색 애플. 그렇죠. 여러분 사과는 빨갈 때 먹는 거잖아요. 아닌데. 언제 아오리는 초록 때 그래요? 먹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청사과. 네, 청사과도 있고. 근데 보통은 빨간 거 먹잖아요. 그렇지. 익고 나서 설 익은 거는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보통은 풋사과 이렇게. 풋사과. 근데 주식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때로는 풋사과 같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 익은 다음에는 맛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풋사과일 때 좀 적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익은 사과 말고 풋사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풋사과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양봉 떠 있는 거 보지 말고 밑에서 싼 거 주서라. 초록색 있는 거.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한 주만에 이렇게 다 올라가가지고 사실 지금 그게 지금 풋사과 치기 만만치 않게 됐는데 다음번에도 하면은 풋사과일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짱구미소님이 안 그래도 채팅에 네. 다시 살 게 없는 것 같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텀을 지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살 거 없지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바텀 피싱은 지났죠. 요거 좀 살만하다라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뭐 별로 없을걸요 아마. 별로 없을 거다. 바텀이라고 봐서 들어가긴 어렵고 아까 뭐 없애고 경기 침체 없애고 고점 논란 없애고 실전 나오고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이런 가늠하는 거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풋사과일 때는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익지 않았잖아요. 근데 접근하기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빨갛지 않으니까. 빨갛지 않으니까. 근데 남들 똑같이 볼 때는 남들 똑같이 경기 침체 끝났고 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풋사과보다는 풋사과 풋옵션 사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거라서 근데 딴 얘기 합시다. 가벼운 거. 네. 또 있어요? 아니 그 풋사과 가져왔으니까 풋사과의 효과가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웠다. 풋사과 효과는 저 EBS 생명명사 가서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풋사과는 네.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다이어트 오히려 좋다. 빨간 사과보다 섬유질이 풍부하다. 야, 생로병사.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건 네. 몰랐어. 퀘르세틴? 퀘르세틴이 퀘르세틴. 진짜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산화제를 활성화해서 산소를 낮추니까 여기 이게 되죠. 그럼 노화 방지 되겠죠. 퀘르세틴이 그런 거라는 건 제가 처음 알았고요. 네. 그 다음에 당뇨에 좋은 여러분도 관계 없겠지만은 일반 사과보다 150배의 좋은 성분이 당뇨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도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풋사과가 일반 사과 되기 전에 먼저 다 풋사과 할 때 풋사과가 진짜 접근해보죠.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안 나지. 그 포커싱 네. 타임, 포커싱 오에핏 포커싱 타임 1+1 풋사과 맛으로 사과맛 젤리 와, 스틱을 풋사과 저희가- 맛이 또 따로 있어요? 네, 풋사과 맛, 제일 잘한다. 사과맛 젤리 스틱으로 항산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타민 6종 들어있는 요런 포커싱 타임도 저희가 1+1으로 네. 팔고 있다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 원래 안 하려 그랬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이 풋사과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왜 그렇게 안 먹는 줬어요? 뭘요? 풋사과만 못 먹어봤는데. 그거 홍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뭐 한꺼번에 저희가 복지가 막 그렇게 북유럽처럼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광고만 그- 광고만 북유럽. 저는 오늘 복지 요거 먹었잖아요. 어. 허쉬 모찌 젤리, 모찌 쿠키 하나만 먹어야 돼. 오늘의 한마디 해야지. 오늘의 한마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갔어. 자, 그럼 나 포커싱 타임 할 생각 없었는데,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뭐만 나오면 자동으로 광고가. 우리 광고주님이 또 광고를 좋아하시니까요.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면 많이 감사합니다. 팔려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은 네, 저는 요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그림일까요? 짜잔. 우와, 이쁘다. 자, 디즈니 같아. 비슷한 거지.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 끝까지 다 보고 가면은 집에 가는데 1시간 넘게 집에 걸려요. 못 가. 못 가요. 그래서 미리 현명한 빠져나가라,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리 빠지죠. 마지막 쏘기 전에 이미 멀리 가면서 봅니다. 아시죠? 갈게. 이렇게 샥 하면서 가. 멀리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박수가 계속 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열심히 막 폭죽 팍팍 터지고 있어요. 계속 갈 것 같죠?
안 가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요럴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박수 칠 때 너무 전화랑?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때 비중을 줄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축제가 다 끊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인파에 갇힌다. 그렇지. 그 못 더 현명한 도망간다. 사람은 거기 안 가고 집에서 TV로 보고 인파에 갇힌 사람들 보면서 웃지. 아니요, 발은 담궈놔야 돼요. 네, 발은 담궈놔야 돼요. 바른다고요? 발은 담가야 돼요. 주식 시간에 발은 담궈놔야 돼요. 집에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것도 달라? 천지 차이인데. 그래요? 그럼요. 임팩트가 발은 다른데. 담아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열심히 빵빵 터뜨릴 때 계속 와 좋다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민하게 현명하게 미리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선점을 해놓고 보는 게 좋다. 그럼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들 어떻게 거길 데려가? 불꽃놀이 다 보고 싶다 해서 데려갈 거 아니야. 네. 근데 빠져나가고 뭐 들어갈 수 있는 인파가 마포대교에서 그래. 보면 됩니다. 마포대교에서? 네. 그래? 나 밀면 어떻게 뒤에서? 밀면요. 사람 너무 많아.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리 도망갈 굴을 파놓자. 항상 이런 구간에서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해지해도 되겠죠? 제가 분명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 껄 나온다 했잖아요. 네. 껄 나올 때 사기 살 시작을 걸. 하면은 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각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은 줄여 나가시는 근데 게 저 트라이 좋다. 50%님도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열심히 노 저을랍니다라고도 하셨거든요. 슈풍크님이 언제가 마지막 폭죽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 예를 들어서 네. 자기야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람 있다가 나가려면 죽어 이러고 데리고 나왔어. 근데 계속 가는 동안에 이거 보는 동안에도 1시간 반을 조금 마지막 피날레 막 폭죽 막 미키마우스 나오고 더 예뻐, 더 막 꽃 나오고 막 유니콘 어, 나오고 끝나질 폭죽으로. 않아. 예.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막 이러는데 오빠 저거 보고 왔어야지 뭐해 이러면 뭐라 그래. 네. 그럼 어떡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알아서 눈치껏 판단하셔야죠. 네, 우리가 아니, 뭘 근데 바꿔먹어줍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네. 내가 고점에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오만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요번에 2,800대에서 익전 안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다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탈출할 수 있어 이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들 탓에 물렸잖아요. 대부분이 물렸어요. 그거는 그때 딱 그런 시점에 왔을 때 그날의 대응을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박살나고 있는데 못 합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 얘기를 지금 2년 동안 여러 번 올라갈 때마다 했고요. 또 몇 개월 지나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보는 말 듣고 현금화 좀 해놓을 걸 얘기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야, 한두 번이에요 지금? 벌써 이거 몇 번 이 테이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에서 마음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해놓지 않으면 그런 변수가 대응이 안 된다. 근데 고점인지 판단하는 건 의외로 꽤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문이나 뭐 뉴스나 혹은 리포트나 여기서 와, 갑자기. 박수 치며 뭐 돌아온 뭐 어쩌고 외국인. 신고가 가나 대박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형용하리 황제의 귀환 이런 것들 나오면 슬슬 조금씩 팔면 돼. 벌써 3,300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할 때 슬슬 팔면 됩니다. 잠깐만 그 중요한 전에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는 빼고 가세요. 그 소리 다 들어갑니다. 그냥 나가셨어도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클로징 벨의 매력이죠. 아니지. 여기서 아니, 이게 클로징벨은 매력이죠.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얘기 저기서 들어. 전화로 미팅하면서 욕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이크를 끄지도 못해. 화장실 가 있어서 PD가 어떻게 따라가지도 못해. 욕은 계속 들어가고 방송은 켜져 있고 우리는 오디오 다 겹치고 욕은 들리세요? 들어가고 이런. 음향 죽이면 되죠, 음향 죽일 수 있잖아요. 음량 죽일 수 있는. 일단 그 상황까지는 피한 걸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봐봐 클로징 벨 저 문 다 열고 가시죠. 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한숨 돌리고 여러분 4시 13분 자 이제 김장열 본부장님의 네, 인사이트를 들을 시간인데 앞에 남의 거 할 때는 계속
카메라 타다가 본인 차례 오니까 미팅이 중요한 게 있어서 나 좀 갔다 올게. 인사이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이트 우리끼리 하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도 자료가 있어요. 근데 다 네.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보고 천천히 한번. 겁이 먹은 꼴째님께서 네. 웃겨 하시면서 네. N달러 N 1600엔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먹은 꼴째님 N달러 1600엔. 네. 이 정도면 욕하셔도 되는데 슈퍼챗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우리가 주말 동안에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일단은 저는 CPI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 그냥 업로드한 그 독재 노트 좀 일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8월 14일에 CPI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화질이 좀 깨졌는데 CPI. 네, 제가 빨간색 표시로 해놓은 게 여기 위에가 이제 에너지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쉘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0.4, 0.2, 0.4로 해서 다시 올라갔고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 0으로 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이쪽이 빠지면서 CPI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게 유틸리티 부분이고 그 다음 메디컬 서비스 그리고 요 트럭, 차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데이터들이 막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변동이 크게 생기면서 CPI를 떨궜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 세부 항목들을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CPI에 대한 예측치를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전에는 쉘터랑 유가만 보면 에너지만 보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흐름에서의 흐름을 잡아내기가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변수 포인트가 여러 개로 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PC도 이번에 잘 나오긴 하겠죠. CPI가 떨어졌으니까. 대신에 다음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는 떨어졌었는데 에너지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유가가 올라간 만큼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는 또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다른 데가 떨어져야 구조적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변수 포인트들이 많아지면 어떤 게 오를 거고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겠는데 CPI가 이제 2자로 내려온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으로 가는 게 너무 그냥 명확해진 상황이고 연준의 목표치인 2자를 본 상황에서 그 디테일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그러니까 뭐 쉘터고 뭐 에너지고 뭐 그래 중고차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세부적인 거에 대한 중요도가 이미 벌써 많이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중요해요. 왜냐면 9월 달까지는 지금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많이 높여놨죠. 그래서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CPI가 다시 3점대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쉘터랑 에너지 부분이 똑같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지금 떨어진 부분들 뭐 메디컬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올라간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CPI 데이터는 다시 3점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럼 11월 달에 금리 인하해도 되는 게 맞아? 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PI 데이터 총체적으로 봤을 때 2.9인데 왜 이 CPI 발표한 날 미국장이 반응을 안 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그날은 되게 혼조세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소매 판매 잘 나오고 소매 판매 예측치부터 되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23만에서 22만대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일단 경기 침체는 우리 진짜 완전 지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시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근데 CPI 나오고 나서 CPI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앞으로 세부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국채 금리가 올랐으면 왜 그날 미국 증시가 반응을 안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모두 다 2%대로 떨어진다고 안 했잖아요. 2.9나 2.8로 떨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였거든요. 전망치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변수 포인트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GDP 나우가
3분기에 이 지난번까지는 2.9%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2.4가 2.5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에 GDP 나오가 다음번에도 떨어져서 나오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GDP 성장률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골디락스로 바라보고 다시 지금 경기 침체 없애고 금리에 대한 문제 없으니까 골디락스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뒤엎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물음표가 또 생길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장세를 굉장히 기대했었던 현재 시점에서 그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든지 차익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하반기 시장이 되게 상승만 나오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뜯어 볼 때도 무조건 안심, 이제는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뭐 운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상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날 미국장이 안 올라가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PPI에서 이미 힌트 다 줬고 2.9 나왔고 그럼 PC는 당연히 잘 나올 거고 네. 그럼 이제 남은 거 소매 판매랑 실업률인데 사실 실업률은 한번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25만이 나오지 않는 이상 흔들림이 나오기 힘들었었던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소매 판매는 소비가 그래도 예측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만 나와도 사실 뭐 소비에는 문제 없다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조 현상들을 너무 그렇게 무시 안 하시는 게 저는 앞으로 볼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호님이 네. 좋은 포인트인 건 미안해요. 네. 좋은 포인트인 건 본호님 항상 다들 박수 칠 때 신중하다는 이야기 맞아요, 또 맞아요. 하시고 다들 어렵다고 할 때 또 좋다는 얘기 하시니까 그런 의견을 기계적으로 지금처럼 들어보니- 시장이 쭉 올라갈 때 그렇게 변수처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자. 마무리 가자. 우리도 빨리 하고 퇴근해야지. 칼칼칼 갈까요? 할까 오늘 여러분 네. 종목 진짜 재밌습니다. 어우 정말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목이 너무 네, 아파 지금. 아파. 그래가지고 얼음 아파서 먹는 겁니다. 아파서 이거 또 제가 광고예요? 성의 없이 이거 광고. 내가 홍사 광고에 하나 미친 지어줄게요. 놈입니까? 나 광고에 미친 놈이냐고요. 목이 아프면 따뜻한 거 먹어야지. 아니 누가 그런 채팅 내가 광미남이래. 광미남. 광고에 미친 남자. 광미남이라고 내가 언제부터 정확하세요. 광미남이었어.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가죠. 칼칼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클로징벨 덕분에 마이너스 계좌에도 위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콸콸콸에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종목 LG 이노텍인데요. 2년 전에 33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물타기를 통해 27만 1,000원으로 평단을 낮췄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평단을 넘어서 무려 10% 이상 수익이 나다가 7월 중순부터 미끄러집니다. 2분기 실적도 예상을 상회하였지만 주가는 꼬꾸라졌고요. 내려가네요.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시 오르겠지만 언제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두 분의 의견 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에 외국인들이 잘 사주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외국인들이 쭉쭉쭉 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좋은가 하고 리포트들 살펴봤는데요. 네. 리포트의 다음 장인데 역시나 뭐 제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AI 효과가 예상이 된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하고 시작되는 외형 성장, 실적 상향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요게 너무 눈에 띄어서 요 리포트를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컨센을 상회를 했다.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 그리고 내부 원가 혁신과 제품 믹스 효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애플 관련주니까 애플 걱정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다름없다. 그리고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을 근데 살펴봤더니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쭉쭉 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좀 간당간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뉴스인데요.
애플의 인텔리전스 출시, 국내 아이폰 수혜주, 가장 큰 수혜주 역시나 LG 이노텍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믿을 게 없지 않나 하면서 차트를 봤더니 이번에 시장 빠지면서 쭉 빠졌던 거 반등할 만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 줄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의 결론입니다. 네. LG 노텍, LG 노답인데 LG 이 노답. 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결국엔 전 올라갈 것 같아요. LG 이 노답 이렇게. 네. LG 노텍인데. LG 노답.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에 LG 이놈댁 이런 드립도 있었는데 네. LG 이노답이었습니다.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사실은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1조 1,000억 정도인데 시총은 벌써 6조예요. 맞아. 그럼 이거 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 이유나 혹은 이전의 퍼포먼스나 여기서 코멘트 해줄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기대감이 받아서 주가가 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네. 이게 애플에 대한 신제품들 또 그런 기대감들 나오고 또 이제 저가 부분에서 기관이 사실 이 종목을 처음에 주도를 했었거든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만들어졌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애플에서의 또 반등 기조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또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은 여기서 샀었던 물량들을 좀 많이 뱉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양쪽에서 사주다가 한쪽이 다 집어 던지니까 이게 좀 크게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외국인이 기관이 이때까지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사주거나 아니면 기관이 다시 사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애플 관련돼서는 뭐 반독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를 반영해서 30만 원을 갔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 이 LG이노텍에 대한 매수 물려있는 외국인이 안 턴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연속성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죠. 뭐죠? 애플이 계속 상승해줘야 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애플이 무조건 상승을 해줘야 되면 애플이 상승한다고 해서 LG이노텍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LG이노텍이 눌림목으로 매수가 유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LG이노텍을 살기 위해서는 애플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애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포지션을 두 가지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뭐 LG이노텍을 더 비중을 태우는 거는 네. 조금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만약에 진짜 내가 물량을 태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저는 애플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맞아요. 네, 애플을 진짜. 사놓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너무 나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테슬라 관련주가 있을 땐 테슬라가 가면 나머지 관련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네. 걔네가 움직일 때가 있고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선제적으로 그 선행을 하는 그 종목은 반드시 포트에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20%하고 나머지 5%를 소부장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G 이노텍만 포트를 갖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선행으로 움직여야 되는 애플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 요즘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네. 리포트를 많이 낸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같은 내용들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변압기가 최근에 방향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안 갔느냐?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이제 영역들 외에 새로운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새로운 걸 찾거든요.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점에서 LG이노텍 사실래요라고 질문 딱 드려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네. 들어가시고. 네. 아니 들어가시죠. 뭡니까 지금
아니 아, 급하게 인사이트 해야 될 때 나가셔가지고. 집안에 뭐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알겠습니다. 받으면 안 됐어. 아이, 저희도 컨셉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LG노트 한마디 할까요? 아니요. 가야죠. 29분인데. 예. 괜찮으시죠? 예. 어. 곱하기 0.8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0.8 하면 됩니다.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장이 막 갈 때 0.9인데 지금 그건 아니니까 0.8. 0.8 보시고 네네. 그 저기 애플 네, 애플. 네, 다 했어요. 애플 나오는 9월 10일까지 9월 가보고 10일까지. 그 0.8이 안 되면은 너무 많으면 약간 줄여도 되고 줄여야죠. 시기가 9월 중순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순까지입니다. 9월 중순. 9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아, 급동묘 급도 아닙니다. 네,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잠깐 전화를 급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금요일 기분 좋게 올라서 뭐 다행이에요. 어찌 됐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네. 2% 정도 올라서 다시 2,700선 다음 주에 트라이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한 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재밌게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